네, 안녕하세요. 고삼석TV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미남 고삼석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글로벌 인터넷 시장의 트렌드를 중심으로 초격차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경제 질서의 냉혹한 현실을 들여다보고 우리 인터넷 기업들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키워드는 정보통신 분야 내지는 우리 사회의 오랜 이슈이자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숙제, 바로 정보 격차입니다. 영어 디지털 디바이드를 우리말로 옮긴 정보 격차보다는 원어를 살려 디지털 격차 혹은 디지털 정보 격차라고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격차라는 용어를 또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또 일부 시청자들께서는 생소하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흔히 지능 정보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5G와 같은 고도화된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통해서 생성, 수집, 축적된 데이터와 이것을 인공지능이 결합된 지능 정보 기술이 경제와 사회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보편화된 지능 정보화 사회에서 이를 잘 활용하는 계층이 있는 반면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계층 간의 격차를 디지털 격차라고 합니다. 고삼석TV 시청자들께서도 디지털 기기라든가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이용에 익숙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디지털 격차는 세 가지 차원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스마트폰이나 PC의 보유 여부, 그리고 인터넷의 상시 접속 여부로 평가하는 디지털 정보와 접근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기기와 PC의 이용 능력을 측정하는 디지털 정보와 역량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의 다양성으로 측정되는 디지털 정보와 활용 수준, 이렇게 세 가지로 측정하는 게 바로 디지털 역량 측정입니다. 정부는 매년 일반 국민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4대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약 15,00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정부의 공식 통계 자료로 인정이 되고 각종 정책 수립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놓고 4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의 정보화 수준을 비교하고 그 격차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평균 69.9%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국민들과 비교했을 때 약 30%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격차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보게 되면 4대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은 91.7% 정도 됩니다. 활용 수준은 68.8% 수준입니다. 역량 수준은 60.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 격차는 현저하게 적은 반면에 디지털 기기의 이용 수준, 그리고 디지털 기기들을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활용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과 정보 취약계층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격차가 왜 문제가 될까요?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제목의 책을 쓴 하버드 대학의 피파 노리스 교수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는 계층을 이를 활용하여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더욱 부유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취약계층의 경우는 여기에서 더욱 소외됨으로써 낙후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보를 잘 활용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는 큰 격차가 발생하고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경제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체제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정작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에는 또 다른 장애, 또 다른 격차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계층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재생산되는 경제사회적 불평등 또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시청자들께서 아마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그러면은 디지털 격차와 관련해서는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지? 아마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선진국답게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OECD 국가 중에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로 세계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0대부터 40대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높은 디지털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대, 30대 국민들이 가장 높은 디지털 역량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60대부터 그 이후에 고령 어르신들께서는 일반 국민은 물론 다른 정보 취약계층에 비해서도 디지털 역량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디지털 격차 그렇다면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디지털 격차 문제는 우리가 지능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회적 과제로는 숙제입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우선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이라든가 또 디지털 뉴딜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정책들이 주로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만 지금 접근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을 사회 정책인 디지털 복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진입할 지능정보화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그 여부가 바로 부와 권력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지능정보화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충족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부는 바로 복지 수준, 즉 국민 개개인들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의료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사회 복지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정보통신 기술 이용에 주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주체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또 갖추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입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입니다. 네, 고삼적 TV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미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